네,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주혜입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외솔 선생의 시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외솔 최연배 선생의 시조의 의미를 그 전통성과 근대성을 실천한 시조시인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솔 시조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창작 시조는 이제 백수 가까이의 이름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외솔 선생이 저술한 수많은 저작에서 시조를 주요 소재로 삼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한 글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 이제 동시에 존재합니다. 외솔 선생의 이제 이러한 면모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정지용과는 이제 대조가 됩니다. 정지용은 시조 총감이라던가 가람 시조 지배, 가람 시조집 발문 등을 비롯해서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비교적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시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창작 시조는 이제 시조부흥 운동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시절인 1926년 6월에 발표한 마음의 일기 9수가 이제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솔 선생은 이와는 이제 다릅니다. 외솔 선생이 손수 창작한 가무 등을 이제 비롯해서 등의 시조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외솔의 삶과 시조가 괴를 함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자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짚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외솔의 시조에는 단순히 일상의 소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부터 후기까지 우리말을 아끼고 애국과 애국 정신이 발현되어 있음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제 종합해 본다면 외솔 선생의 시조는 삶의 이제 주요 변곡점에서 마주하는 현실 체험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통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솔 선생은 이 시조를 문학의 어떤 영역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형성 확립이라는 당위적 이제 필요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조의 이제 본질에 입각해서 자연스럽게 시조를 향유하고 창작하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외솔 선생의 그 시작에서 시조의 어떤 위상 변화나 그 의미를 궁구하는 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솔 선생이 이와 같은 글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시조사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거나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외솔 선생은 동시대에 산출되고 있던 시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발표문에서 살펴볼 외솔 선생의 이제 시조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술성에 기반한 어떤 향유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 완결성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창작 양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조의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어떤 그 핵심으로 좀 지략을 해가지고 발표문을 한번 꾸려보았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솔 선생은 시조를 향유할 때면 읊조리거나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솔 선생의 시조를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을 직접적으로 이제 회고하거나 아니면 언술한 기록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 양명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조가 600년 이상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형시로서 존속해 있었기에 외솔 선생도 자연스럽게 시조를 향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가정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본 발표자도 이제 양명학 선생님의 어떤 의견에 이제 같이 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외솔 선생의 어떤 시조 체험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외솔 선생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의 어떤 시조 체험을 조금 살펴보면은, 게시문 이제 1번부터 4번은 순서대로 이제 시문의 이제 연보, 그리고 이제 노산 이은상의 이제 노산 시조집 서문, 그리고 김영란의 수필, 그리고 이광수의 오도다파 여행기의 이제 일부입니다. 시문의 연보에서는 이제 그 친척 모임을 할 때마다 시문의 어머니 해평윤 씨 시조 읊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의 윤영기 시조 체험도 시문과 이제 비슷합니다. 김영란의 수필에서는 가족이나 그 친척보다 더 큰 단위인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풍류 시조를 즐기는 풍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광수의 이제 1920년대 초반에 나온 이 기행문에서는 가곡창 형태로 시조가 불리어진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외솔 선생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시조 체험은 문자보다는 구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조가 구술로 향유된 장은 가족 단위, 마을 공동체, 문화공간 등을 넘나들며 다양한 어떤 곳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짐작해 볼 때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외솔의 시조 체험도 외솔 선생 시조 체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은 근대 시조보다는 이제 고시조가 좀 이제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은 구술 체험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구술 체험과 더불어서 고시조를 조금 더 근대 시조보다는 더 선행해서 접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외솔 선생의 이제 고구려의 장안성에 나오는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다른 시조에서 보이는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고시조에서 이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떤 특정 작품을 딱 한정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떠올려 본다면은 그 목은 이색의 그 회고가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녹의 박일로, 상촌 신음 또는 황진이 등의 어떤 시조에서 외솔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그 표현들의 유사성이 좀 이렇게 잘 이제 매치가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어떤 전반적인 시조 체험 그리고 외솔 선생의 시조에는 고시조에서 사용한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과 구술을 바탕으로 하면서 고시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선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조 읊조리기와 항유, 즉흥적 감정 표출과 노랫말의 기록입니다. 외솔 선생이 창작한 시조 중에는 이제 방어 음풍, 옥중에서 읊풍 등 이제 제목에서부터 읊다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병풍에 쓰인 시조의 그 약간 북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이제 시인이 있어, 북이가 아니라 이제 식구인데, 시인이 있어 배달만 읊더라. 저녁에 들어와서 편안히 한번 읊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외워본다처럼 그 읊다와 외워본다를 식구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외솔의 시조를 구술로 이제 향유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어떤 징표이기도 합니다. 외솔 선생께서 이 구술을 통해 시조를 향유하는 것은 고시조를 수용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생겼으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인용문은 외솔 선생의 어떤 그 청년에게 하소한다의 이제 일부입니다. 외솔 선생의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시조 향유 방식은 세 가지로 이제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조를 노래로 부르고 듣는 이제 행위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자가 즉흥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간결한 형식을 통해서 정제하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외솔 선생의 어떤 고시조를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후 시조 창작에도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내용은 앞서 살펴본 시조 체험의 어떤 재구성과도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시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옥중에서 읊음은 전체 이제 8제 36수로 구성되어 있는 외솔 선생의 대표작으로 그의 시조 문학 미학 가운데 가장 빛나는 고갱이가 되는 이제 번역이기도 합니다. 제시문 첫 번째는 이는 서문에 해당하는 글인데요. 외솔 선생은 이 글을 통해서 시조를 창작하게 된 동기와 노랫말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외솔 선생이 시조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함흥형무소에서 고초를 겪는 동안 이제 외로운 정을 유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조를 흥치와 유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시문수 2를 참고할 수 있듯이 외솔 선생 자신의 일생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억압을 받을 때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의 감정을 시조로 이제 풀어낸 것입니다. 그 외솔 선생의 시조 창작은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형무소에서 온갖 고초를 받으면서도 교육자로서 이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세 번째 제시문에서 청년에게 어떤 젊을 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외솔 선생이 청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산문이 아니라 시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산문으로 남기기에는 뭐 형무소의 어떤 감시와 관찰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했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솔 선생은 시가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대 이제 대한민국 신보에 이제 뭐 신채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필진들은 일반 대중에게 애국개몽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시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시조는 친숙한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조에 내재된 노래로서의 효능이 감정의 집단화에 효과적이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솔 선생의 시조 체험은 구술과 이제 고시조 수용을 이제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을품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시조 체험의 요소들이 창작에도 이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외솔 선생은 자신이 창작한 노랫말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우리말로 기록한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조 향유와 창작이 입으로 읊조린가 문자로 쓴 행위가 이제 병행되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외솔 선생은 평시조를 중심으로 창작했으며 종작 말구가 생략된 작품이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적인 가창의 영역에서 종작 말구의 생략 여부는 시조창과 가곡창을 구분하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배은희 선생님의 연구에서 논의했듯이 191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 소재 시조의 경우 종작 말구까지 완성된 이제 형식으로 발표된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조창 형식이 문학 양식으로 이제 수용되어 인쇄 매체에 수록되는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어인이 한오라 같은 허사에 가까운 표현도 이제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최남선은 가곡선을 이제 편찬해서 시조창 형식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제 문학적으로 유의미한 표현이 종작 말구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시로서 시조로 이제 거듭나기 위한 이제 발판이 이제 어떤 시조사의 흐름상 이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어떤 그 시조론자들이 남겼던 어떤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보면은 시조창 형식 재발견을 통한 시로서 시조 인식은 1926년 시조보험 운동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더해졌습니다. 재심은 1과 2는 이병기와 이은상이 1926년과 1928년 신문에 발표했던 시조론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시조는 조선의 어떤 정형시라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조의 각 장과구는 자수에 있어서 약간의 가감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전제와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조창 형식으로 창작된 고시조를 분석함으로써 정형성의 역사성과 변원을 찾았습니다. 이 가정이라든가 이 분석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이제 조윤재에 의해서 더욱 이제 구체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외솔 선생님이 창작한 이제 영포 피서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외솔 선생의 시조도 이제 시형의 완결성 측면에서 이제 시조사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평시조를 근간으로 이제 시조를 창작했으며 종작 말구를 생략하지 않고 완성된 시형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오라처럼 생략해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허사 또는 관용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어떤 시어를 이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툴렁툴렁처럼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근고 오려나처럼 화자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작 말구는 이제 조윤재가 정리했듯이 일반적으로 세 글자로 이제 처리하지만 외솔 선생의 이제 시조에서는 출렁출렁이나 이제 그지언네처럼 네 글자가 이제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기 쉽게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리듬보다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이제 방점을 두려는 이제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물음표나 쉼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미 다리를 설정하려는 이제 의도도 조금은 외솔 선생의 시조에서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맺은 말 이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에서 이제 외솔 선생의 시조의 의미를 시조 전통성과 근대성을 모두 실천한 시조 시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외솔 선생이 시조 체험을 재구성했으며 구술을 기반으로 한 시조 향유 양상을 정리했고
형식적 완결점을 추구하면서도 나름의 어떤 변칙적 수사를 가미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솔 선생의 시조에는 시조의 전통성과 근대성이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 이어진 내용은 본문에서 이제 다뤘기 때문에 발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